성공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돈이 많아서? 아니면 공부를 강하게 시켜서? 사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김정의 할아버지의 특별한 교육 철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의 할아버지는 올해로 80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두고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냐며 감탄하곤 합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별거 없네.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야. 그의 가정은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해도 혼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이들은 부모에게 숨길 것이 없었고 어떤 고민이든 터놓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속상해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라며 다그칠 수도 있었겠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았고 이후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꾸며 점점 향상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혼내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김정의 할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감정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는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딸이 중학교 때 친구와 크게 다투고 집에 와서 울먹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그 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딸은 친구와의 갈등을 털어놓았고 그는 내 입장에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런데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덕분에 딸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와 화해하며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자주 주었고 부모로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된 아들이 학원을 더 다닐지 말지 고민할 때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선택이 더 좋을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린 결정이 옳든 그르든 존중했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예체능 계열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는 너가 정말 원하는 길이 맞다면 아빠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했으며 현재는 무대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술자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다시 도전하는 거야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힘들어하며 퇴사를 고민했을 때도
그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딸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공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는 늘 책이 많았고 부모가 먼저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독서하는 습관을 들였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스스로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배움을 위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게 했고 박물관이나 과학관 방문도 자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게 되었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늘 믿어주고 응원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결국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면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야. 결국 자식이 잘된 집의 공통점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